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할 조주희입니다. 일단 제가 누구냐면요. 지금은 컴퓨터 공학부지만 저 때는 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 20학번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GDSC 코어 멤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은 그냥 기어서 하나 넣어봤고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웹 개발은 눈에 보이는 일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뉩니다. 뭐 이 두 개를 다 개발하는 사람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를 희망하는 사람이고 프론트엔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 리액트, 앵귤러, 뷰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슬픈 소식을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사라질 거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본 트위터인데 해석해 보실까요? 무슨 뜻인가요? 해석이 안 되시나요? 너네 직업 없어질 거니까 너 기술 버리고 다른 거 배워라. 뭐 세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제 제가 왜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는 GPT와 같은 AI의 발전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프레머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프레머라는 사이트는 이제 피그마 같은 사이트인데요. 이제 피그마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다가 AI로 해서 뭐 GDSC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까지 다 하고 페이지까지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아주 이상하고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있던 일인데 누군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있는 프로젝트의 PM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페이지까지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PM님의 얼굴을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진짜 프론트엔드는 AI의 기술로 다 대체가 되나? 저는 이제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지만 그래서 진짜 사라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이런 위기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1996년대 인터넷 익스플로러 3에서 CSS가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노코드 웹사이트 빌더인 아무튼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 내에서 그냥 이렇게 디자인만 하면 바로 코딩을 해서 CSS를 보여주는 사이트였고 이제 2000년대에는 워드프레스가 그리고 2010년대에는 웹플로우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AI죠. 이제 오픈AI가 GPT-4 쇼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손그림을 그린 걸 사이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쇼케이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성능인 건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걸리면은 뭐 한 30분 구사하고 1시간 걸릴 거를 AI는 5분 만에 바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트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일단 GDSC라고 분명 물어봤는데 GDS라고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간단한 정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든 그런 사이트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쓰고 싶으신가요? 안 쓰고 싶다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들은 이제 HTML 페이지나 단일 자바스크립트 함수 등 아주 제한적인 수준의 작업만을 진행을 했어요. 개발자 한 명이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AI는 이제 막 진화하기 시작했고 이 정도 속도면 몇 년 안에 AI가 사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I는 강력한 예측 도구일 뿐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GPT 쓰시면서 바보라고 생각해보셨잖아요. 그죠? 모델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는 것을 이제 오픈 AI 팀에서 황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AI의 성능이 개선되겠지만 이러한 툴에는 응답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본적인 부정확성은 항상 존재해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은 코드의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 어디까지가 환각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AI에 의해 대체되기보다는 이제 화합을 하는 개발자의 도구로 진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될 것 같나요? 사실 제만의 직업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혹은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AI에 대체된다, GPT가 다 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 AI가 많이 프론트엔드 기술을 전환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트위터의 말이 사실 어느 정도의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것을 AI는 5분이면 다 만들고 아까 렌더링도 다 해주고 제가 렌더링하면 분명 어떠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해주는 걸 보면 들어오세요. 아무튼 해주는 것을 보면 프론트엔드 기술만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리액트를 가장 많이 쓰죠. 근데 리액트만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 좀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는 이제 웹 렌더링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리액트는 이제 CSR,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브라우저에서 HTML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서버에서 미리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방식이에요. CSR을 만들면 이제 그 페이지를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지만 트래픽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사실 기업 쪽에서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많이 추세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CSR을 보내주는 SSR이 해주면서 리액트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들,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등등등 프론트엔드의 이제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그런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떡하지? 나는 이제 풀스택이라도 배워야 되나? 나 서버 배워야 되나? AI 요즘 좋다는데 AI 배워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론트엔드의 개발자들이 Next.js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Next.js는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만드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제 Next.js에서는 사실 서버도 사실 약간의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Next.js가 사실 뜨는 이유는 리액트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액트 사용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이 사실 미리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별도로 설정을 구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상 큰 이유는 회사들이 원합니다. 이게 제가 잡코리아에서 본 어느 회사의 우대사항인데요. 프론트엔드 개발 경력 1년 있으신 분, 뷰, 리액트, 앵귤러 같은 프레임워크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프레임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공고가 많이 보여요. 저도 이제 3학년이고 좀 내년이면 4학년이고 좀 취업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잡코리아에서 Next.js 안 구하는 것을 정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Next.js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구나. 리액트만으로는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다. 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사실 제 발표는 Next.js 공부할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Next.js 저도 공부를 좀 해봤지만 리액트랑 아직까지는 엄청 큰 차이를 모를 만큼만 공부를 해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서버 지식도 필요하고 혹시 리액트는 조금 공부해봤는데 Next.js 제 발표 듣고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슬랙 D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